인프라 CTO 되신 지 이제 얼마나 되셨죠? 한 4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거의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3년 반 정도 됐고요. 와. 2021년 초에 왔었기 때문에. 2021년 초부터. 네, 그럼 초에 그때부터 왔어서. 이제 조직이 좀 쭉 늘어나는 상황을 다 겪으셨을 텐데 네네.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역할이 바뀐다 이런 경험도 좀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 한 23?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이제 80명 정도니까 와, 그러니까 네 배나 해마다 늘었어요. 조금씩 성장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좀 하는 역할들은 달라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CTO 어때요라는 질문들을 이제 받을 때마다 2021년도 다르고 2020년 다르고 3년도 다르고 4년도 다르고 매년 이런 매년 달라지는. 좀 역할이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그래서 초반에 뭐 개발팀이 뭐 15명이야 이럴 때는 개발에 열심히 참여하고 저도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좀 설계도 참여하고 구현에 일단 많이 참여하고 리뷰에는 무조건 이제 제가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하던 그러니까 전 직장에서 하던 일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좀 느꼈고요. 뭐 그때도 면접관 들어가고 한 다 했으니까. 네. 근데 막 한 20명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역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병목 지점이 분명히 되더라고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이제 뭐 리뷰어로 제가 걸려 있는데 저는 막 회의 가고 막 이제 다른 분들 외부 미팅 나가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리뷰 막 밀리고 이제 제가 이제 코어 담당 개발하기로 했는데 네. 그 개발 일정 이제 제가 자꾸 못 지키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씩 녹아드리고 네. 30명 넘은 시점부터는 이제 기술 면접에서도 제가 빠지고 저는 아. 이제 2차 면접에서만 참여하고 1차 기술 면접까지 있는데 그 전까지 제가 어쨌든 이제 저 혼자 면접을 했던 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실무 면접관 두 분이 항상 저랑 같이 하다가 이제 제가 빠지고 또 새로운 면접관 분 한 분 또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실무 면접관 분들이랑 저랑 이제 어느 정도 채용할 때 이제 컨센이 좀 맞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좋은 사람을 볼 때 기준이 좀 맞아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면접 일정을 저 때문에 못 잡더라고요. 일정이 꽉 차 있으니까 막 저녁 6시 이렇게 일정이 맞아요. 잡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저희는 금요일이 재택인데 제가 이제 회의가 그나마 없는 날이 이제 금요일이면 금요일에 막 면접이 다 잡혀 있고 막 이러니까 나올 사람 나와야 되네. 나와요. 재택해야지 하고 있는데 면접 일정 두릉두릉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채용할 때는 이제 또 병목이 또 됐다 싶어가지고 병목 지점에서 자꾸 벗어나는 일이 네네. 결국 이제 CTO가 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향로님도 처음에는 개발자로 시작하셨던 거잖아요. 커리어를. 근데 이제 CTO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눈에 문제가 보이면 개발자는 내가 고쳐야지 누구한테 시키기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맡긴다는 것도 사실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한테 업무를 부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자꾸 이제 놓는 어떤 훈련들을 되게 잘 해 오신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된 어떤 이렇게 동인이 네. 있나요? 일단은 구현적인 면에서는 그냥 저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시간을 쓰고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뭐 클라우드 같은 거는 이제 사실 당연히 이제 회사 좀 작을 때는 CTO가 데브옵스하고 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클라우드 쪽은 이제 엄청 관여를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계속 합류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하면 좋을까 더 많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테레폼까지는 같이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플로미를 이제 하고 하는데 못 쫓아가겠더라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잘 하시기도 하고 엄청 빨리 학습하시고 네. 주치를 내내 이제 막 하시고 뭐 매일 12시까지 공부만 한 건 아니고 사실 실제 이제 일하면서 그걸 적용하고 테스트하고 그거를 못 쫓아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결정 내리기 바쁘고 사실은 이 속도를 학습하는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좀 손해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건데 회사적으로 제품적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결정을 내리긴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저분들이 훨씬 더 잘하려면은 내가 구현하는 거는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조금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제가 진짜 시간이 아예 안 나오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리드들이 좀 많으면은 좀 나눠서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리드가 좀 부족한 팀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우리 서비스가 훨씬 더 잘 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모든 아마 임원진분들이 다 똑같겠지만 더 잘 되려면 지금 무슨 결정하는 게 좋겠냐 싶었을 때는 내가 이거 관여하는 게 회사를 더 크게 못 키우는 좀 이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게 결국은 대승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회사가 되려면은 그게 맞겠다 싶으니까 조금씩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면접 같은 거 빼고도 이제 기술 놓는 거는 다 이제 뭐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좀 더 더 잘 되려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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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더
뭐 저는 CTO는 안 해봤지만 뭐 생각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막상 또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성능이 안 나오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맞아. 이런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서 들잖아요. 이렇게 이걸 그쵸,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이걸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이상해졌는데 데이터 도구를 너무 자주 봐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사실 코드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데이터 도구만 엄청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그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게 팀원들이 느꼈을 때 지적질 하려고 자꾸 저거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데이터 도구 보고 이제 막 계속 튜닝할 거리 찾아가지고 막 튜닝할 걸 자꾸 던져주고 막 이러니까 사실 이제 제품 지금 거의 막 찍어내듯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그거 대리 만족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예 손 놓는 건 아니고 데이터독 보고 이제 클라우드워치 보고 이제 AWS 이제 모니터링 도구들 보고 이제 로그 쌓여 있는 거 보고 하면서 이제 요거 요렇게 참 튜닝하면 좋을 텐데 이제 하면 이제 내용 좀 정리해서 요렇게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고 결국 이제 뭐 쿼리 튜닝이나 이렇게 비즈니스에는 조금은 덜 영향이 가는 부분들이나 뭐 시스템 아키텍처나 혹은 이제 뭐 테이블 설계할 때나 인덱스 설계할 때나 이런 거에는 좀 참여하는 걸로 대리 만족하고 그 외에는 이제 에이 저 사람들이 나보다 낫겠지 네, 그런 사람 뽑았을 거라고 좀 믿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또 롤모델 같은 분도 계세요? 이게 알아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들 실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그 전 회사 어쨌든 배민이죠. 배민의 지금은 뭐 엄청 많이 퇴사하긴 했지만 그래도 배민에서 만났던 기술 리더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게 참 제가 인프라 소속이라 하는 얘기는 아닌데 영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차가 되게 낮았을 때도 그 프로젝트 TF가 있었거든요. 네. 배민에서 포인트 시스템을 개편하는 TF가 있었고 그때도 이미 뭐 MA이 뭐 1000만 넘고 막 이랬을 텐데 그때 배민의 어쨌든 전체 포인트 시스템 개편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때는 포인트 시스템이 뭐 API 서버는 아예 없고 테이블과 프로시저밖에 없으니까 모든 백엔드 팀이 포인트 관련된 작업이 필요하면 프로시저 호출해서 그냥 결과만 가져가고 반영해라 이거를 이제 API로 랩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테스트 코딩 당연히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인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좀 권한을 위임해 주셔가지고 TF 리드 해보고 이제 너가 이제 이거 한번 해봐라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뭐 믿고 위임하시지? 막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거 망하면 무조건 내 탓이니까 엄청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막 해서 뭐 오픈도 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착순 이벤트 이런 것들도 잘 대응하긴 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레거시 돼서 바꾼다고 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어쨌든 연차가 낮을 때 저한테 이런 권한을 위임해 주셨던 팀장님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실장님들 이런 분들이 뭐 영화님도 있었고 뭐 동규님도 있었고 여러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좀 이게 놓는 게 저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도 이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익혀진 것 같긴 해요. 네. 믿고 맡겨라. 저는 잘 못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뒤에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 보고 에러로그 보고 막 그러는데 데이터독에서 향로닝 권한을 뺏으시기를. 근데 아마 다른 CTO님들도 제가 예전에 재밌었던 게 그 예전에 한번 그 데이터독 관련돼서 워치독에 이런 기능들 있고 막 소개해 주실 때 그때는 제가 잘 모를 때라서 저분은 CTO님이신데 왜 이렇게 모니터링 도구 발표하시나 막 했는데 이해했어요.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제. CP님은 요즘 그것도 못 보잖아요. 이제 데이터독도 못 보시잖아요. 저는 보는 걸 잘 못해서 이게 약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너무 많아. 많아.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의 단점인 것 같아. 그렇죠. 너무 많아. 맞아. 엄청 많으시니까 서비스가.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우리는 MSA 절대 안 할 거야라고 맨날 팀원들한테. 맞아요. 적당히 쪼개야지. 저장소 계속 이제 통합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요즘 추세가 약간 그건 것 같아요. 트렌드가 예전에 마이크로 서비스 했다가 다들 몇 번씩 어디서 당하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합치는 추세는 조금씩.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에서 어디가 구멍인지를 크게 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MSA랑 모노리스의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갈라진 것 같아요. 극과 극으로 약간 이렇게 좀 적당한 단위로 좀 뭉쳐져야. 그러니까 모노리스가 여러 개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향로님도 처음엔 자바로 시작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프라는 이제 타입스크립트 쓰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가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이게 또 왔을 때가 맨 첫 그 레거시는 그냥 깡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노드.js죠. 네, 그냥 노드.js죠. 네, 노드.js고 이제 뭐 클래스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타입 핀팅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 오브젝트 리터럴밖에 없으니까 값이라는 게 전부.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중간값이 뭔지 어떻게 알지 싶어가지고 이때가 완전 힘들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자바 하시던 분들은 뭐 자바팔에 있는 체이닝을 이제 많이 쓰긴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쪽 체이닝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체이닝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으니까 함수형 라이브러리도 엄청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막 그렇게 많이 아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게 무슨 개념이지 막 하면서 그때 그거랑 타입이 없고 함수형이 섞였을 때 이게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구나.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은 진짜 해석이 좀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좀 많이 해가지고 그때 조금 힘들었고요. 그래서 중간 지점을 좀 찾자. 우리가 어쨌든 이게 타입 힌팅을 좀 받아야 된다. 이건 최소한. 그래서 이제 JS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JS도 일단 열심히 함수에다 JS도 열심히 쓰자. 이것부터 하자 일단은. 그래야 이게 인텔리제이나 웹스톰에 있는 리팩토링 기능이라도 쓰려면은 타입 힌팅 없으면 아예 이게 함수 이름 똑같으면 그냥 전부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타입 힌팅부터 넣자 하고 타입 힌팅 넣고 이제 새로 서비스 런칭할 때는 타입스크립트 스택을 전체 한번 구현해보는 거 해보고 어때? 괜찮지? 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구성원들이 저항은 안 하던가요? 처음에는 이제 있었죠.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거 그냥 이제 자바스크립트만으로 구현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만 해도 이미 네스트 제이슨 타입 오라는 같은 이미 이제 좀 요즘에 어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과 비슷한 프레임워크들이 노드 진영에도 이미 나왔고 이미 데이터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아닌 그냥 깡 익스프레스에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그냥 쭉 돌리고 있던 타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팀이 잘 없기도 하고 이게 그렇다고 성능이 더 잘 나오지도 않는데 구현 박 쓸 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뺀 나머지 회사들이 다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걸 리드할 수 있을 만큼의 시니어들이 많은 팀이면 괜찮은데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스칼라를 쓰는 팀도 있고 되게 한국에는 좋은 팀들이 많잖아요. 당근도 처음에 시작할 루비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처음에 시작한 그 팀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팀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노드나 자바스크립트 쪽에 대해서 엄청 확신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들이 다 이거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른 채로 그냥 이게 익숙하니까 계속 이것만 쓰면은 조금 괴리감이 생긴다. 이게 결국은 이걸 좀 좁히는 작업도 필요하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타입 있는 걸 좋아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기존 코드에 대한 좀 블레임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내가 잘못했다라고 좀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저희 그 인프런 네 보면은 이 회고 글이 있거든요. 매년 막 팀원들이 쓰는데 그 팀원 회고 글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밥 먹다 한 분 울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공개되어 있는 글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분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막 싫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왔을 때 개발팀 막 7명 이랬으니까 그 엄청 소수의 팀으로 완전 프로젝트 전체를 다 만들고 했던 팀원일수록 훨씬 더 이거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돼 있고 완전 내 제품 내 코드인데 이거 싹 다 뒤집고 사실 거의 다시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감정 기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거를 좀 잘 달래서 결국 이렇게 가는 게 그거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도움을 안 받고 직접 다 구현 썼다고 하면은 그게 우리의 기본기를 늘려줬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랬으면 이렇게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구현하는 요즘의 방식도 분명히 잘할 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기를 되게 충실히 단련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잘할 거니까 그걸 증명해 주면 좋겠다고. 너가 지난 시간 동안 이 레거시라고 부르면 좀 그런데 원래 시스템을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쭉 구현하면서 기본기를 단련했던 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환될 때마다 되게 큰 힘이 되고 이제 배우는데 엄청난 영향이 될 거라는 거를 너 스스로 증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격려를 되게 잘하셨네요. 근데 또 이게 막 요즘 막 트위터에 그거 있었잖아요. 막 스벨트는 이제 TS 안 쓰고 막 그런 거 롤할 때마다 막 팀원들이 나를 별로니까 이거 보라고 막 글로벌 라이브러리도 타입스크립트 안 쓰겠다고 선언한 사람 DHH가 터보에서 레이저 쪽은 아니고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좀 그냥 흐름에서 보면 좀 신기하긴 하네요. 약간 뭐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때 멤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인프랩도 좀 젊은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수년간 TS로 넘어가는 게 유행이 된 지 오래가 되고 사실 저처럼 오래 자바스크립트 한 사람만
이 자바스크립트가 편하지. 자바스크립트 되게 좋아하시죠. 저는 TS 너무 힘들거든요. 아직도 힘들죠. 그냥 자바스크립트가 편하고 아까처럼 약간 뭐 무슨 클래스야 그냥. 어차피 다 리프레시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또 애착이 코드에 있어서 그런지 또 그걸 바꾸니까 약간. 그 사람들은 약간 바꾼다 TS로 가는데 우리만 너무 멈춰져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보통은 많이들 그런 것 같은데 반대라는 게 저는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는 그런 마이그레이션은 새로운 사람이 해주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은 사실 그렇죠. 나는 모르게 나는 이걸 일 바쁘고 맞아. 저기서 떼고 있고 저 사람 고통받고 맞아. 그래서 저희도 비즈니스 할 사람 그리고 레거시 개편해서 이렇게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하면서 그냥 보고 요거 레거시 안에서 TS 넣을 방법들 고민하다가 이게 뭐 완전 모노랩 그냥 뭐 모놀리스였거든요. 모노레포도 아니고 모놀리스다 보니까 이 안에 TS까지 넣어서 돌리니까 이게 바벨에 막 TS 컴파일 넣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번들링이나 워치 연속도 너무 들어가지고 이게 또 리액트 같은 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 방식 EJS나 제이드 쓰듯이 서버에서 문자로 HTML 다 그린 뒤에 내려주고 그 다음에 jQuery로 도움 셀렉팅 해가지고 이제 이벤트 바인딩하고 막 저도 물론 좋아하지만 저 지금 오늘 짜던 프로젝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이드는 지금 퍽으로 바뀌었죠. 퍽 써서 HTML 찍어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구현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거 TS를 여기다 더 집어넣고 했다가 이게 HTML CSS 수정하는데 워치 리로드 되는데 막 1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아예 개발 자체가 아예 안 된다 싶어서 TS 다시 다 빼고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만 일단 두고 이제 조금씩 아예 별도의 프로젝트로 떼서 그냥 이제 리액트는 SDK 이제 들고 이사를 가셨군요. CSR로 렌더링 하자. SSR 쪽 빼고는 전부 조금씩 CSR로 전환하고 백엔드 API는 이 기존에 있던 레거시가 그냥 프록시 서버처럼 그냥 라우팅 그냥 바이패스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조금씩 옮기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프레임워크들을 쓰면 국제화하기가 상당히 편하다. 국제화 도구들을 되게 도움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회사 전체적으로 설득하기도 좀 쉬웠고 왜냐하면 이제 비즈니스를 사실 많이 못하고 프레임워크 이게 어떤 기술 스택 전환이나 뭐 이런 이제 내부 코드를 개선하는 작업에 거의 가깝잖아요. 결국 국제화를 하더라도 일단 한번 스택 전환 한번 하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설득할 때 좀 그래도 넥스트.js나 이런 도구들이 워낙 국제화를 좀 많이 도움 주고 있고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도움 많이 주니까 요즘에 모던한 프레임워크들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뭐 사업이나 회사 전체에 대한 설득하기도 이렇게 되면은 이후에 국제화할 때 되게 빠르게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진행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지금 드라이버 걸고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러면 뭐 그 처음에 이직하셨을 때도 그런 글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물론 웹 개발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어느 정도 좀 쓰게 되지만 사실 향로님도 원래 스프링과 자바에서 네임드 개발자였잖아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기가 제가 세 분 앞에서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네임드 개발자신데 어떻게 보면 스택이 확 달라진 거고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바 세상에서 왔을 때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완전 왜냐하면 저쪽은 약간 뭐라고 해요? 왕정이라고 해야 되나? 오래 굳건히 10년 전에도 제이윤시고 지금도 제이윤시 약간 이런 느낌. 10년 전에도 스프링이고 지금도 스프링인데 여기는 뭐 1년만 지나면 좀 낡은 느낌인데 하고 이제 하는 느낌이고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갖다 쓰면 또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게 엄청 많고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CTO로서 기술도 좀 리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렐릿이라는 서비스를 처음에 이제 새로 이제 저희가 만들기로 하고 그때는 이제 완전히 제가 이제 프로덕트 리드이고 이제 테크 리드로 동시에 겸직을 하면서 이건 완전 타입스택으로 다 바꾼다. 리액트의 타입스크립트고 넥스트의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뭐 네스트JS의 타입 ORM 뭐 이렇게 딱 설정하고 한 바퀴 돌려봐야 되잖아요. 한 바퀴 쭉 돌려보고 하는데 이게 그때 느꼈던 거는 스프링이나 자바 쪽은 거의 인터페이스 집합체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엄청나게 두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게 장점이었던 거는 예를 들어 뭐 레디스 라이브러리를 뭐 제디스를 쓰다가 레디스로 바꿔치기 해야 된다. 이러면 사실 그래들의 의존성만 싹 바꿔치기 하면은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 쪽이 이미 추상화 계층을 갖고 있으니까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 코드 쓰고 있는 쪽에서는 라이브러리가 바꿨다고 해가지고 사실 코드 변경할 일은 없거든요. 스프링 쪽은 보면은 항상 추상화 계층을 두고 안에 구현체가 바뀌는 거는
이제 추상화 계층을 쓰고 있는 쪽에서는 신경 쓰지 않게 해준다가 컨셉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이제 바꿀 때 너무 편하다. 반대로 단점은 호출 이거 장애 오류가 났을 때 콜 스택이 진짜 막 미친 듯이 파고들잖아요. 이거 어디서부터 파고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반대로 이제 노드 쪽이라고 왔을 때는 이게 추상화를 좀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수형이 되게 극도로 발전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상화 계층 OOP에서 되게 많이 쓰고 추상화 계층을 진짜 많이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라이브러리들이 우리 버전 1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버전 2에서는 대규모 개편을 하자라고 하면 스프링 쪽은 대규모 개편을 해도 사실 하위 호환성 지키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너 자바스크립트 쪽은 새로 만들어 그냥 새로 만들어 하위 호환성 안 지켜. 맞아요. 깜짝 놀랐다 진짜. 그래서 성능 좋고 사용하기 좋으면 이게 짱이야. 그냥 다 바꾸더라고. 그래서 진짜 놀래가지고 이런 누가 버전 업데이트 무서워 어떡해. 그래서 통 테스트 안 짜면은 절대로 이 라이브러리 버전 업데이트 못 하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러리들이 경량화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위 호환성 안 지키면서 올라가니까 코드가 불필요한 게 없어. 그냥 코드 보기 되게 편하고 옛날 레거시를 지키기 위한 코드들이 없으니까 라이브러리 쓰기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이게 타입스크립트가 진화되면서 사실 요즘 이제 JVM 중에 코틀린이랑 문법이 좀 엄청 많이 흡사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타입스크립트 어쨌든 C# 만드신 분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디자인 자체가 되게 좋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바는 그 아까 얘기했던 엔터프라이즈 쪽 시장 그리고 하위 호환성이라는 이 안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람다도 진짜 늦게 도입됐고 2014년도 이때 도입됐는데 사실 이게 C#이나 이런 데는 이미 한참 전에 도입된 개념인데도 너무 늦게 도입됐고 버추얼 스레드도 이제 거의 뭐 최근에 도입되고 막 이랬으니까 다른 언어에서 막 치고 팍팍팍 나오고 좋은 기능들 막 나오고 좋은 개념들 막 나오고 이제 그게 프레임워크로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도 이제 자바 쪽은 어떻게든 프레임워크가 그걸 풀어줘. 왜냐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다른 쪽은 그냥 언어가 이미 그걸 지원하니까 굳이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안 통해도 되고 뭐 자바 쪽은 럼북이 그냥 자바랑 거의 동의어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럼북이라고 럼북 게터 세터 게터 세터 자동 만들어주고 뭐 투스트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막 엄청 예전 그 필수였죠.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없으면 안 되는 애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C#이나 뭐 타입스크립트 이런 보면 코틀린도 그렇지만 이미 게터 세터가 이미 언어 레벨에서 이미 지원이 사실은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자가 이미 그걸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퍼블릭으로 필드 열었든 그냥 게터 세터 붙였든 사실은 호출하는 쪽에서는 그냥 같은 인터페이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구현체가 바뀌어도 바깥쪽 호출하고 있는 애는 이미 그걸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변경 사항이 없는데 자바 쪽은 너가 퍼블릭 필드 선언했다가 이제 get 뭐뭐로 이름 바꾼다. 그럼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좀 언어 디자인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다만 이제 이넘은 좀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 저는 이제 이넘을 객체로 다루는 걸 좋아하는데 자바 쪽 이넘을 되게 좋아하는데 TS 쪽은 일단은 이넘은 진짜 전통적인 이넘 방법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걸 이넘 그래서 뭐 타입스크립트 이넘 뭐 이런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항상 의존성 추가해서 좀 사용하고 있긴 해요. 어쨌든 좀 재밌습니다. 어쨌든 양쪽 진영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자바에서 요거 되는데 TSS는 이거 안 되네.